태블릿 조작 사건이 이제 뭐 거의 정말 이 폭발 직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여서 뭐 이걸 위주로 다루고, 물론 또 이제 이재명 정권이 거의 지금 뭐 대형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대는 좀 짚은 다음에 조변석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장시호 이진교사 보도 뉴탐사 미디어치 불송치가 됐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이제 이유서가 들어왔어요. 이유서가. 그 이유서는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사재판에서 볼 때처럼 장시호 녹취에 나온 그대로 위증교사나 불륜 혐의 등을 보도했고, 이는 검사의 구형과 관련된 것으로 공익적 사안이다. 그리고 미디어 측에 대해서는 장시호의 태블릿 관계를 잘 알고 있어 뉴탐사의 방송을 도왔을 뿐이다. 그래서 뉴탐사 미디어 측가 전체적으로 다 불기소 불송치가 됐는데, 장시호를 고소한 건데 김영철이 공개적으로 음해할 공연성의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는 이 자기 친구하고 녹취를 통해서 떠들었기 때문에 이 김영철과의 관계를 폭로할 의도가 없었다 해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은 김영철이가 저희한테 건 손해배상 민사청구 소송인데, 뭐 저는 첫날부터 장시호를 증인 신청했고, 유탐사는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 신청했는데, 아직도 김영철이가 장시호 증인 자택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또 권기만 재판장이 입증 책임은 원고 김영철에 있으니 피고인들의 장시호 증인 자택은 보류한다. 그래서 아마 9월 뭐 17일인가 공판인데, 9월 17일까지 김영철이 장시호 증인 채택을 동의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원고 패소하고 끝내버리겠다. 이게 지금 재판부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고민 중인데, 이거 그냥 우리가 뭐 승소해가지고 끝나면 되는 거냐, 끝까지 장시호를 불러내고 추적해서 자백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시호가 서초경찰서에서도 자신의 녹취는 모두 자신의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김영철은 장시호를 증인으로 불러내 입증하면 될 텐데, 뭐가 무서워 장시호 증인 채택을 주저하느냐. 우리 측은 장시호가 증인 나오면 태블릿 조작부터 삼성 관련 비리 폭로, 위증교사 모든 자백을 받을 자신이 있다. 그리고 김영철이는 단순히 고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언론사들에게 뭘 뿌렸어요. 뿌려서 이게 뭐 기사가 30여 개 나갔거든요. 마치 강진구 변희재가 허위 보도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니까 이거를 반소를 청구해서, 그러니까 해당 민사재판에 우리도 김영철에게 당했다 해서 반소를 청구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시호를 증인 채택을 해버리느냐. 요걸 제가 강진구 기자랑 좀 상의하려고 그래요. 저는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조작 보도 관련해서 장시호를 증인 채택이 됐거든요, 어제. 근데 이제 민사의 특성상 장시호가 계속 안 나와버리면은 이 강제 구인까지는 안 가요, 민사는. 형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강제 구인 끌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저는 장시호도 형사고소도 해놨고, 또 장시호를 제가 걸어놓은 재판도 진행되고, 뭐, 또 제가 법무부에 또 장시호 감찰도 해놨고, 그래서 장시호가 이제 더 도망갈 것은 없는데, 이 민사도 한번 밀어붙일까? 제가 지금 좀, 이건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뉴탄사를 같이 걸렸기 때문에. 뉴탄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빨리 무혐의로 받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이한테 뒤통수 맞았기 때문에, 청남동 술자리로. 이건 뭐 양쪽의 이해관계를 맞춰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김영철이가 건 게 무혐의 나왔으니까 김영철이는 일단 뭘 해야죠. 아니 김영철이가 장시호를 안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장시호하고 김영철이가 뭐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자, 이게 바로 2024년 5월 12일. 아니 고소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연합뉴스를 통해서 전 언론사가 다 보도를 했냐 이거예요. 장 씨를 상대로 직원 연수했거나 구형량을 미리 알려준 적 없고, 뭐 사적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 하고 심지어 지인 A 씨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제공했는지, 공모가 있었는지 추가 고발 나설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우리를 범죄자로 해놓고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부분 대해서는. 네, 어제 말한 대로 이거는 장쇼의 이 증인 채택은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재판에서 이미 증인 채택은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한동훈이나 장소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오늘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 법무부에 들어갈 장시호 태블릿 조작 소장이 완성이 돼서 이걸 프린트를 해서 중앙지법에다가 지금 오늘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간이 없으면 월요일 날 넣는데, 자, 청구 취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정성호 장관, 법무부.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들이 조작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사를 다 넣었는데 그건 개개인들이고 그 재판부도 원래 이 공무상 집행에 대해서는 이 면책되는 게 많으니까 재판부가 너희들 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 개인의 일탈로 조작한 비리 범죄 행위니까 예를부터 정리하겠다. 근데 설사 조작이 됐다 하더라도 개개인에게는 무죄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국가를 또 안 걸었던 이유는 국가를 걸어가봐야 법무장관이 한동훈인데 그럼 똑같이 권력으로 덤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 상대로 민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홍성준하고 1PC 관련해서 국가 상대로 저희가 민사를 넣어봤잖아요. 홍성준이 답변하는 꼴을 보니까 자기가 구속 기소해놓고도 자기가 이 범죄 저지른 거를 반박을 못해요, 홍성준이가. 그럼 이제 이재명 정권의 정성호 장관으로 바뀐 법무부가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저지른 조작 범죄를 자기들이 덮었을 이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따로 이건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따로 이제 이 국가 상대로 고소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쭉 썼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요 이게 거의 한 7년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계속 조작이 쌓여서요 이제 웬만한 소장 넣으면요 막 70페이지 80페이지예요 이거 책 한 권 분량짜리 소장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올릴 수는 없고요 뭐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뭐 결론 부분에서 결론 부분만 얘기할게요.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법치 정립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사법질서를 혼란케 한 전대미문의 사건.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요. 과거 정권의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작한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가 상대로 한 소송이 뒤집어지고 그런 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검찰 라인으로 막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전대미문한 조작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성호 법무부가 이거를 비호해 주기 위해서 반박 의견서를 쓰고 쓸 수도 없고 뭐 몇 시까지 조작이 다 걸렸는데 쓸 수도 없고 쓸 놈도 없고 왜 윤석열에 빌붙어서 태블릿 조작한 놈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법무부는 친 이재명 친 정성호 검사들만 있을 텐데 얘네들이 미쳤다고 한동훈 윤석열의 조작 범죄를 같이 비호합니까? 죽으려고요 지금? 이게 정말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이러면은 법무부가 재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제가 볼 땐 반박 이겨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저를 부르겠죠. 저를 불러서 브리핑을 요구하겠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브리핑 뭐 딱 30분만 하면은 1PC, 2PC 조작 딱 설명되면은 법무부가 선언해야죠. 이거는 변희재 주장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소를 일단은 보류시키고 법무부 자체에서 감찰을 하고 법무부가 이제 이 태블릿 조작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은. 자, 당시 이를 주도한 특검 검사들은 그 공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국가에 대해서 소송 안 했다는 거야. 원고는 사법 질서를 파괴한 특검 검사들이 오히려 권력을 장악한 극도로 왜곡된 사법 구조 속에서도 형사처벌과 적대적 여론지형, 보이지 않는 국가 권력의 방해를 뚫고 그거 장난 아니죠. 저희 미디어치가 9년 동안 싸워온 거 이거 장난이 아니죠.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조중동, MBC, 한겨레, 보수 떨거지 유튜버까지 모두가 적대적이잖아요. 우리한테 우호적인 데는 신의식 네트워크하고 송영길 네트워크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싸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최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강행하는 등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끝에 탄핵됨으로써 권자. 저는 사실은 탄핵 자체를 전면 반대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똑같이 태블릿 조작처럼 메모 조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메모 조작을 정리할 때까지는 탄핵을 보류해야 된다 입장인데 메모 조작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얘기 안 하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메모 조작 꺼내면 태블릿 조작 터질까봐. 그러니까 윤석열은 보수를 2번씩, 3번씩 죽이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뭐 4번, 5번 죽이고 있는 거고. 원고는 이제서야 비로소 단죄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법 환경이 조성됐다 판단. 이 사건 소재기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이거 오늘이나 월요일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소장을 접수받은 뒤 한 달 안에 답변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또 들어가요. 다음 주에 계약서 이조건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1PC 한번 들어갔죠. 이거 들어갔지, 이거 들어갔지. 그리고 특검제 4팀 장시호 회의 관련 감찰 들어갔죠. 이게 한데 모이잖아요. 그럼 법무부가 이거 회의해야 됩니다. 이거 정성장관 회의에서 이 방대한 조작 사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미디어 측은 맞서 싸우겠다. 이건 미친 짓이고 이걸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느냐. 뭐 저는 정성원한 사람도 자기 정치적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거고 또 소영길 대표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언한 대로 10월에 폭발합니다. 법무부 발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장시호나 이런 놈들 자백을 해라. 폭발한 다음에 자백하면 의미 없어요. 선처 없어요. 자, 김경철 변호사가 이 지난번에 엄철 재판부를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의견서를 보냈는데 김경철 변호사는 검사와 판사를 동시에 경험했었고 대구지법에 있을 때 저 엄철 무리들을 자기 후배로 데리고 있었다. 선배 판사로서 이 조작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냥 뭐 짓밟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이거를 한번 저들을 준엄하게 꼬집는 의견서를 집어냈습니다. 이거 공판 절차 위법하다. 아예 위법이다. 왜 녹음도 얘네들은 녹음도 못하게 해요. 왜 지들의 폭거와 만행이 드러날까봐 녹음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녹음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등등 쭉 넣어서 마지막 결론만 하겠습니다. 본 변호인이 30년 넘게 검사, 판사, 변호사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접하고 무수한 공판정을 경험했지만 이런 공판적 모습은 처음이다. 이거는 이 상황을 본 모든 법조인들이 다 처음이라 그래요. 소영길 대표도 법조인 아닙니까? 이재일 변호사가 그 전에서도 이동환 변호사, 이동환이는 그냥 사표 던져버렸죠. 모든 법조인이 이 상황은 처음 본다 그래요. 죽으려고 한장들 한 거죠. 재판부에서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본인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여긴다면 9월 23일 공판길과 같은 재판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제출된 증거기록과 공소사실 요지 분석표를 읽고 난 다음에 합의 과정을 거쳐 이성과 진실을 추구하는 걸로 나오게 권유한다. 형사재판연대 사이에서는 교활한 자의 눈물에 속지 말고 사나운 자의 거친 행동에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감정보다는 이성보다는 외경과 연민이 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제도권의 마지막 남은 진실 감수성을 가늠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이 사건에서 감성과 독단, 기득권의 흐물흐물한 일체감에서 깨어나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도적 법정 기의 깊은 곳에는 양심의 법정이 있고 지나간 길에는 역사의 법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말했기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경철 변호사가 질렀는데 뭐 저는 이런 족속들하고는 뭐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너희들 그냥 제가 재판정에서 너희들 그냥 다 심판해 버리겠다 뭐 이러고 지금 끝냈는데 오늘 또 공수처에서 제가 이미 5월달에 이놈들 고발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니까 증거 더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증거하고 뭐 몇 개 더 집어넣어서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이놈들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어서 모든 판사를 다 AI로 바꿔버리겠다.